오늘 두 분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주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혹은 기관, 두 주체 모두 다가 아니라요. 외국인 혹은 기관, 수급 연속성이 확인되는 숨은 보석주는? 이라는 질문을 저희가 던졌습니다. 질문에서 아마 느끼셨을 텐데 지금 시장이 너무 빨리 움직이고 주도주가 많긴 한데 이제 질문을 드릴 만한 게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숨은 강자를 잘 찾아서 2025년의 상반기를 좀 헤쳐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민 전문가님은 CJ 대한통운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기업? 뭐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너무 좋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이렇게 매수를 연속적으로 한 5일 정도 한다라는 건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더군다나 외국인 쪽에서 현재 JP모건 계좌 쪽에 많이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좋은 이슈는 역시나 실적이죠. 요즘에 실적 좋으면 주가가 그냥 빵 하고 위로 튀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5천억 정도 사상 최대의 실적이 좀 나왔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다시피 작년에 경기 상황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지금 뭐 이커머스라든지 인터넷 쇼핑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는데 알리와 테무의 이 물량을 다시 또 대체를 하면서 좀 상승을 시켰고, 거기다 이제 CL이라는 사업부가 있어요. CL이 뭐냐면 기업이랑 바로 이제 관계를 맺는, 계약을 맺는 그런 물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CJ 대한통운이 굉장히 성장을 시켜주면서 전체적으로 영업 실적의 커버리지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렇게 실적이 좋다 보니까 대한통운이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을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다 투자했었거든요. 물류센터를 짓고 뭐 직원을 뽑고 이래가지고 못했는데 한 2년 동안에는 현금 배당을 500원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배당 최저 금액을 800원으로 일단 하한을 잡아놓고 돈을 좀 더 벌면 800원 이상까지 주겠다라고 하면서 주주 가치도 확보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CJ 대한통운의 이제 추가 상승 모멘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은 제가 첫 번째 짚어드렸지만 일단은 매일 오넷 서비스가 주 7일간 주 7일 계속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다 이제 플러스 2분기 정도의 택배 가격 상승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 택배 물동량 가격 상승이 또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먼저 말씀드린 테무와 알리의 현재 국내 투자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CJ 대한통운의 물동량은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위치도 좋기 때문에요. 저는 CJ 대한통운이 가장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테무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네. 이제 지금까지 라스트 마일 형식이었고 이제 테무가 이제 한국에 완전 들어온다고 하는데 공개 입찰 방식으로 보니까는 배송사를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약간의 맞아요.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네. 국내 택배에서는 CJ 대한통운이 정말로 뭐 거의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알리가 일단은 첫 번째 대한통운에서 굉장히 많이 컨소시엄을 많이 성공을 시켜서, 물론 지금 알리도 대한통운이 100% 배송하진 않습니다. 한진에다가 한 10% 정도 주고 있긴 한데, 그거에 따라서 테무도 분명히 알리의 선 절차를 밟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 기업은 이마트입니다. 이민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마트라고 하면은 상당히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할 수 있죠. 아마도 뭐 한 달, 두 달 정도 전에 매수하신 분들이야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는 맞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 이건 개인 투자자님들이 많이 물려 계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이마트가 그런 미운 오리 새끼에서 백조가 되는 날이 거의 머지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인 분석 전에 기술적으로 좀 봐드리면요, 어저께 거래량이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많이 올라왔고, 실질적으로 이런 대형주들이 바닥에서 거래가 이렇게 터져준다면 거의 그 자리가 바닥이다라고 한 10중 8구는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마트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기업 가치 재고를 또 발표를 했는데, 결국에는 최저 배당률을 최저 배당액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늘리면서 25% 상향을 시켰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자사주 소각 매각 공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사주 총은 한 56만 주로요. 전체 유통 주식의 한 2% 되는 수량으로 좀 알려져 있고, 이번에 이마트가 사실은 2023년도에 적자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1년 만에 갑자기 또 흑자 전환을 시키면서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마트가 성장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영업 이익 금액 자체가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 때문에 뭐 일시적인 좀 지불액
액이 좀 커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보고 싶은 포인트는 이마트들의 아픈 손가락이죠. 자회사들의 성장이 좀 눈에 띕니다. 쓱닷컴이라고 불리는 SSG닷컴이 올해 처음으로 흑자를 좀 냈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 코리아가 매출 3조 원을 넘어가면서 영업이익도 1,900억을 찍어가면서 이마트의 실적에 조금 더 힘을 보태주는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 길게 봐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JVM입니다. 오늘 뭐 움직임은 없는데 움직임 없는 종목을 마켓 무버에 굳이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JVM 하면은 상당히 좀 생소하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남들이 다 아는 종목 따라가봤자 손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켓 무버 시간에는 찾지 못하는 진주 같은 종목들을 제가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은 JVM이라는 종목 뭐 하는 회사냐? 말 그대로 약국에 저희가 약국에 딱 가면은 약국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포장을 해주잖아요. 그 자동 포장재 기업입니다. 자동 포장하는 기계를 솔루션하는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이 약사님들과 인터뷰를 좀 해보면 그 약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일이잖아요. 그거를 소분하는데도 굉장히 고된 일이고 실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JVM의 기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JVM이 매출이 한 1,594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307억 원으로 모두 역대 최고액으로 끌어나왔고요. 결국에는 JVM이 하는 게 뭐냐? 로봇팔을 그 기계 안에 넣어가지고 자동 약을 조제를 시켜주는 거라서 결국에는 로보템하고도 또 엮일 수가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JVM은 이제 2016년에 한미사이언스한테 이제 인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미사이언스 지분이 39%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러한 영향으로 한미약품의 해외 수출에 대해서 파이프라인을 이용해가지고 해외 수출액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출 구성비를 본다면 내수가 한 53% 되고요. 또 수출 비중이 한 47% 되는 굉장히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미국 쪽에서는 현재 플라스틱 병으로 조제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파우치 형태로 많이 지금 이전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나서 이전이 되고 있으니까 JVM의 미주 시장에 공략하는 그런 흐름을 따라가신다면 저는 주가 위치도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